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3세 이명희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통장을 자꾸 물어보고 서류에 서명하라고 재촉하고.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걸린 척 연기해서 며느리를 테스트하자. 의사 친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며느리의 본색. 통장 빼돌리기, 명예 도용, 요양원 보내기 시도.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저 치매 아니었습니다. 폭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희, 올해 73입니다. 남편 박정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강남구 대치동의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박준호 45세는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며느리 최지영 41세과 손주 둘이 있습니다. 남편이 증권회사 임원이었던 덕분에 저는 아파트 외에도 예금 8억, 주식 5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죠. 이상한 징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해왔어요. 어머니, 청소 제가 해드릴게요. 처음엔 며느리가 효심이 생겼나?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관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어머니, 약은 잘 드세요? 왜 이렇게 자꾸 제 상태를 확인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지영 씨 못 찾아?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손톱깎이 찾고 있었어요. 손톱깎이는 화장실에 있는데요. 그리고 며느리가 뒤지던 서랍은 제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이상하네. 일주일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나 멀쩡한데 뭐가 걱정이야.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뭐?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매일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난처한데요. 난처하다고? 왜?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뭔데? 어머니 재산 정리 서류예요. 요즘 상속세가 많이 나와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대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전 증여 서류였어요. 이거 증여 서류잖아. 네, 맞아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 아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증여하는데? 준호 오빠한테요. 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아직 증여할 생각 없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사업 때문에 돈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알지만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며느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중얼거린 말이 들렸어요. 에휴,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자꾸 제 정신 상태를 확인하던 것, 서랍을 뒤지던 것, 같이 살자고 제안한 것, 갑자기 증여 서류를 들고 온 것, 그리고 마지막 말. 늙으면 고집만 세진다. 이 사람은 내가 늙고 정신이 흐려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테스트해보자.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 김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는 30년 지기 친구이자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영희야, 나 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치매 진단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뭐? 명희야, 너 치매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며느리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저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에휴, 요즘 그런 며느리들 많아. 환자 중에도 그런 케이스 여러 번 봤어. 그래서 말인데, 가짜 진단서 만들어줄 수 있어? 명희야, 그건 불법이야.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이 내 재산 다 가져갈 것 같아. 영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공식 진단서는 못 만들어줘도 너한테 치매 의심 소견이 있다고 말해줄 수는 있어. 그리고 며느리한테 설명해주는 건 진짜로 해줄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명희야, 너 연기할 수 있어? 해야지. 내 재산 지키려면. 이틀 후, 저는 영희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 지영 씨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치매 걸리길 바라고 있어. 병원 진료실. 영희는 전문의답게 차분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명희 환자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3일이요. 맞습니다. 그럼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비행기, 연필, 바나나. 몇 가지 검사를 더한 후 영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진료실 밖 복도. 저는 문틈으로 영희와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지만 어딘가 기대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 단계라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얼마나 진행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년 내에 중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의사 표현도 어려워지고 금전 관리도 불가능해지죠. 아, 며느리의 대답이 묘하게 짧았습니다. 슬프거나 충격받은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산하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재산 관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환자분이 판단력을 완전히 잃으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활기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치매래. 저는 일부러 풀이 죽은 척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자주 들를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연기 완벽했어. 명희야, 진짜 조심해. 아까 며느리 표정 봤는데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 나도 봤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뭘? 연기. 그리고 증거 수집.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시계 속 화분 사이, 액자 뒤. 총 5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놨습니다. 영희의 조카가 사설 탐정인데 그 친구가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 카메라들은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할머니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요. 고마워, 준석아. 그리고 이거요. 준석이가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녹음기예요. 할머니 옷에 붙이시면 대화가 다 녹음돼요. 요즘 기술이 좋구나. 할머니 조심하세요. 상대가 며느리라지만 재산 문제는 정말 위험해요.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 지영이 왔구나. 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점심? 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사실 냉장고에 있던 김밥을 먹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못 드셨어요? 아, 배가 안 고픈 걸 보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에휴, 어머니.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밥 반줄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셨잖아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잘됐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왔어요. 그리고 매번 제 상태를 테스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요일? 수요일? 어머니,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실 저는 금요일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틀렸어요. 며느리가 공책에 뭔가 적었습니다. 저 사람 내 증상을 기록하고 있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통장? 비밀번호? 네, 은행 통장이요. 아,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1234였나? 아니면 0? 며느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통장? 어디 뒀더라? 찾아볼까요? 그래. 며느리는 재빨리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찾아내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계좌번호, 은행 이름 모든 것을. 역시 시작했구나. 그날 밤 저는 핸드폰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는 모습, 통장을 핸드폰으로 찍는 모습, 그리고 훔쳐보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 하나 확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통장 관리 힘드시죠? 응. 비밀번호도 잘 기억 안 나고.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내가? 네. 어머니 치매도 있으시고 혹시 실수로 돈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내 통장인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도장? 네, 인감 도장이요. 은행 업무 볼 때 필요해요. 저는 금고에서 통장 3개와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줘야 해. 물론이죠, 어머니. 며느리는 통장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옷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은행 고객센터죠? 제 계좌에 거래 알림 서비스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모든 입출금 내역을 문자로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신청 완료됐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제 통장으로 무엇을 하든 저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37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출금 500만 원. 잔액 7,850만 원. 벌써 시작했네. 30분 후 또 문자. 신한은행. 출금 1,000만 원. 잔액 2억 3,500만 원. 1시간도 안 돼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어요. 출금하신 분이 누구죠? 보호자분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최지영 고객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 제 돈인데요. 고객님, 보호자분께 권한을 위임하셨잖아요.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영아. 어머니, 오늘 통장 정리 좀 했어요. 통장? 네. 어머니 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어디로? 정기예금이요. 이자도 더 받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 돈은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이제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계속 돈을 빼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총 63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참아. 참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집에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간 거였어요. 이제 집까지 노리는구나.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서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류를 제대로 안 보는 척하며 물었어요. 어디에 서명해? 여기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인하기 전에 저는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서류를 찍어뒀어요. 며느리가 간 후 확인해 보니 그건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대출액 3억 원. 채무자 이명희. 연대보증인 최지영. 이 사람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거야.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최지영이라는 사람이 제 명의로 대출 신청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취소해 주세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본인인데요. 그럼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취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며느리 몰래요. 대출 신청 취소하고 앞으로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대출도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청자한테 알리지 마세요. 네. 제가 며느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요. 서류에 문제가 있대요. 무슨 서류? 아, 아니에요. 그냥 관리비 때문에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대출이 안 됐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새로운 계획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견학 가실래요? 요양원? 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나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어머니, 그래도 한번 보기만 하세요. 요즘 요양원 좋아요. 호텔 같대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 주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에 갔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시설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개인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이 요양원 비용이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비싸네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돈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며느리가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입소하시면 보호자가 재산관리 권한 받을 수 있나요? 네, 후견인 지정하시면 가능합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 날 여기 가두고 내 재산 다 가져갈 생각이구나.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괜찮죠?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요즘 치매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이름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연기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그걸 사실로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는 거였죠. 이제 끝을 봐야겠어. 요양원 방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옷에 붙여둔 녹음기가 거실 소리를 선명하게 잡아냈어요. 응, 나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거의 확정이야.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내가 어머니 재산 전부 관리할 수 있어.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응, 아파트도 팔 수 있어. 후견인 되면 법적으로 다 가능하거든. 요양원비. 그건 어머니 돈으로 내면 되지.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뭐.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나중에 말할 거야. 걱정 마. 어머니 치매 진짜 심해지고 계셔. 요즘은 나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 다음 주에 요양원 계약할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내일 오면 알아.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와. 다음 날 오후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는 왜 부르지 말래요?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나 치매 아니야. 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치매 걸린 척 연기한 거야. 왜요? 내 와이프를 테스트하려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녹음 파일, 영상 파일. 이게 다 뭐예요? 내 와이프가 한 짓들이야. 아들은 서류를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지영이가 그래.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돼. 아파트도 팔 수 있어.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내 와이프 목소리 아니니? 맞아요.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는 모습, 통장을 몰래 찍는 모습, 서류를 위조하는 모습.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몰랐니?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너 잘못은 아니야. 내 와이프 잘못이지.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횡령, 사기, 명예도용. 변호사랑 상담했어. 충분히 처벌 가능하대. 엄마, 지영이를 고소하시게요? 그래. 엄마, 제발. 준호야, 내 와이프는 날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 전부 가져갈 생각이었어. 그걸 알고도 용서할 수 있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며느리도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무슨 얘기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네. 며느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치매 걸린 척 연기했어. 아니, 그게 무슨. 너 테스트하려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으로 보여.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이거 봐. 지난 한 달간 내가 내 통장에서 빼간 돈. 총 6,300만 원. 어머니, 그건. 그리고 이건 내가 내 명의로 신청한 대출 서류. 3억 원짜리.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지는 모습. 통장을 몰래 찍는 모습. 이건 몰래카메라야. 집 안 곳곳에 설치해뒀어.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돼. 아파트도 팔 수 있어.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며느리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변명할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집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돈을 훔쳐도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지영 씨. 네. 나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어머니. 횡령, 사기, 명예도용. 변호사가 말하길 징역 3년은 가능하대.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 다 가져갈 때 나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나도 안 해. 저는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제출할 거야.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오빠가 말려줘.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아. 나도 이건 용서 못해. 오빠. 엄마를 속이고 엄마 돈을 훔치고 심지어 요양원까지 보내려고 했잖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건 엄마를 이용한 거야. 그게 가족을 위한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와 따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너 잘못은 아니야. 이혼할게요. 그건 내가 결정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며느리 최지영은 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제게 빼돌린 돈 6,300만 원 전액 반환 명령. 며느리는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제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이제 그만 자책해. 앞으로는 엄마 잘 모실게요. 너 혼자 사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엄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죠. 손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아이들은 엄마 없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친구 영희가 전화했습니다. 명희야, 잘했어. 뭘? 그 며느리 혼내준 거. 나도 속이 다 시원하더라. 영희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고마워. 뭘? 친구 좋은 게 뭐야? 그나저나 연기 진짜 잘하더라. 나도 놀랐어.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둘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안의 몰래카메라를 모두 치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73세의 제 얼굴. 주름이 많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치매 걸리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걸릴 거야. 며칠 후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어르신 사연이 소문났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경험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요즘 자녀 재산 범죄가 많거든요. 어르신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5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희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치매 연기 계획, 증거 수집 과정, 그리고 마지막 폭로.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들이 자꾸 통장 달라고 하는데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테스트해 보세요. 어떻게요? 저처럼 연기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상담 먼저 받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우리 재산 잘 지켰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저도 평생 모은 재산. 그걸 지켜낸 거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빼앗기지 않고
현재 저는 여전히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주 찾아오고 손주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합니다. 치매도 없고 정신도 또렷하고 매일 아침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책 읽고 73세지만 40대처럼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손주 민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글쎄다. 할머니가 엄마를 감옥 보낼 뻔했잖아요. 민서야, 할머니가 나쁜 거야? 아니요. 그럼 누가 나쁜 거지? 엄마요. 맞아.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할머니는 그냥 스스로를 지킨 거야. 네. 민서야, 기억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해치려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앉아 있을 때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연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며느리는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갔을 겁니다. 저는 요양원에 갇혔을 거고, 아무도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똑똑했습니다. 연기했고 증거를 모았고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아. 73세지만 나는 여전히 강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약하다고 생각해.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는 강해요.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도 있고 힘도 있어요. 절대 쉽게 당하지 마세요.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3세 이명희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할머니. 치매 걸린 척 연기해서 며느리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통장 빼돌리기, 명예 도용, 요양원 보내기 시도.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녹음기, 은행 거래 내역. 사실적 치매 아니었습니다. 폭로 순간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전액 반환.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둘째, 이상하면 테스트해 보세요. 셋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넷째, 법적 대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